한양 도성의 서쪽 큰 문, 서대문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도내문은 1396년 처음 세워졌으나 1413년 경복궁의 지맥을 해친다는 이유로 폐쇄되었다가 1422년 정동사거리에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도내문에는 세문이라는 별칭이 붙었고 도내문 안쪽 동네는 세문안골, 세문안 동네로 불렸습니다. 일제는 도시계획이라는 명목 아래 도로 확장을 이유로 도내문을 철거하였고 도내문은 서울 사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이야기로만 전해지는 문으로 남았습니다. 도내문 박물관 마을은 교남동 일대와 더불어 2003년 도내문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전면 철거 후 공원으로 만드는 게 원래 계획이었지만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서울형 도시재생 방식을 선택하여 마을 전체가 박물관으로 재탄생하였으며 도내문 지역의 역사와 재생을 소개하는 도내문 전시관, 전통 문화 체험이 가능한 한옥시설, 6080 세대의 추억이 살아있는 아날로그 감성 공간 등 100년의 시간이 중첩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마을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지나온 근현대 서울 100년의 삶과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도내문 박물관 마을은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쌓여갈 기억들을 포함하는 미완성의 공간이자 현재 진행형 마을입니다. 도심 속 골목골목 정취를 느끼며 사진으로 즐거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도내문 박물관 마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선 후기 광해군이 건립한 경희궁의 정문인 흥화문의 모습입니다. 흥화문을 지나 도로변으로 나오면 인도의 우두커니 서 있는 전차를 만나게 됩니다. 출근하는 남편에게 도시락을 건네주는 동상의 모습이 함께하고 있는 전차 381호인 이 전차는 1930년경부터 1968년 11월까지 약 38년간 서울 시내를 운행하였다고 합니다. 운행 구간은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였으며 1960년대 초반까지 서울 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도내문 박물관 마을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된 입구가 나옵니다. 마을을 둘러보기 위해서는 마을 안내소에서 발열 체크와 함께 스티커로 된 팔찌를 발급받아야만 박물관 마을 관람이 가능합니다. 도내문 박물관 마을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곳은 양쪽으로 멋진 한옥 건물들이 있는 한옥 골목입니다. 오래된 한옥 외벽에 나무 문으로 꾸며져 있고 집집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꾸며놓은 청사초롱이 걸려 있어 더욱 멋진 한옥 골목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옥 건물들은 모두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한지공예, 전통차, 서예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세련되고 멋스러운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강렬한 빨간색 글씨의 간판이 있는 삼거리 이용원 앞입니다. 삼거리 이용원은
곱고 단정한 헤어스타일 표현으로 우리네 아버지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던 1960, 70년대 이발소를 재현한 공간입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다이얼 전화기와 성냥으로 불을 붙이던 골로의 모습입니다. 이발소의 정겨운 모습뿐만 아니라 1960년에서 70년대의 생활용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어 보는 재미와 함께 추억에 빠지게 되는 곳입니다. 삼거리 이용원 벽면에는 가족 잃고 한탄 말고 연탄가스 미리 막자 등 재미있는 포스터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서대문 사진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곳에서 추억을 남기고 간 흔적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멋스러운 조명이 있는 서대문 사진관은 근대 사교장과 1980년대 결혼식장 콘셉트로 조성된 예스러운 사진관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옛 시절의 의상을 입고 사진도 찍고 인화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 특별한 경험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기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래된 소품들과 앤틱한 인테리어들로 꾸며진 사진관에서 찍는 사진은 감성을 자극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벽 한편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1974년은 임신 안 하는 해라는 신기한 포스터 앞에 자리한 리어카 목마입니다. 변변한 놀거리가 없던 아이들에게 리어카 목마는 하나의 환상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컴퓨터 게임장과 만화방의 간판이 보입니다. 지금 부모님 세대들이 어렸을 적에 유행했던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던 두더지 게임. 어릴 적에 쪼그려 앉아 하던 게임기가 지금은 너무나 작게만 느껴집니다. 안쪽으로 들어서면 상당히 많은 게임기가 있어 놀랐는데요.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과거에 유행했던 게임들이라 추억 여행을 제대로 떠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접하는 게임이 아닌 직접 버튼을 누르면서 하는 아날로그의 즐거움을 무료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만화방입니다. 올라가는 계단 벽면에는 1950년부터 1990년도까지 가장 유명했던 만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진짜 만화책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테이블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를 맡아가며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밖으로 나오니 이번에는 옛날 영화 포스터가 여러 장 붙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추억의 영화 무료 상영 중이라는 글귀가 함께 보이는 이곳은 세문안 극장입니다. 세문안 극장은
1960년대에서 80년대 영화관을 재해석한 공간으로 1층은 예전 실제 영화 필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년 이상이 된 그때 그 시절 하이틴 스타들이 그대로 영화 포스터에 있어 추억을 되살려주고 있습니다. 고교 얄개, 고래사냥, 영구와 땡치리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추억의 작품들이 포스터로 전시되고 있는 이 세문안 극장은 실제로 영화가 상영되는 곳입니다. 상영 시간표를 보면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오전 11시부터 4회가 상영되고 있고 편히 앉아 관람할 수 있는 좌석들도 있습니다. 매점까지 실제 운영되고 있나 착각이 될 정도로 사실감 있게 꾸며져 있습니다. 극장 맞은편에는 생활사 전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사 전시관은 옛날 부엌과 거실, 학생방 등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가 살았던 옛 시절의 모습을 재현한 공간입니다. 지난 시절 자주 출몰하던 쥐와 쥐덫의 모습도 리얼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안방으로 꾸며진 공간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즐기던 윷놀이와 이부자리, 그리고 많은 집에서 사용하던 자개장이 있는 안방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귀했던 TV는 미닫이문이 있는 장에 들어있고 미신과 전기보온밥솥, 다리미 등 마치 시골집에 놀러온 듯 사실감 있게 꾸며져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고 어린이들에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입니다. 도내문 구락부라는 큼지막한 간판이 걸려있는 건물이 보입니다. 구락부는 클럽을 한자로 음역한 근대 사교 모임을 말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개화파 인사 등이 파티, 스포츠, 문화교류 등이 이루어졌던 공간입니다. 고급스럽고 앤틱한 가구 소품들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사진 찍기에도 좋은 전시관입니다. 일제강점기 서울에 테일러 상회라는 무역업체가 있었습니다. 테일러 상회는 자동차, 시계, 축음기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수입 자동차 딜러인 윌리엄에 대한 소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도내문 구락부는 프랑스인 불해상, 미국인 테일러 등 마을에 주소지를 둔 외국인들과 20세기 초 무도 열풍을 일으킨 무도학관 등 근대의 세문안 동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재미난 벽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얀 튀밥이 쏟아지는 장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추억의 뻥튀기 아저씨 벽화 앞에서 재미난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목놀이 체험이 있는 골목입니다. 바닥에는 어릴 적에 누구나 해보았던 추억의 놀이가 그려져 있고 소꿉놀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골목놀이 전시관 안으로 들어서면 놀이에 대한 설명이 낙서처럼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골목에서 이루어졌던 한국 어린이 놀이의 역사를 시대별로 전시하고 대표적인 놀이를 직접 배워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한편에는 그림자 놀이방도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체험하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실뜨기 놀이, 공기놀이, 손뼉치기 놀이 등 아날로그 방식의 근현대 골목놀이에 대한 설명과 기구들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드는 곳입니다. 이번에 마주한 골목에는 서대문 여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옛 서대문 여관의 일부 모습을 남겨두어 여관방의 모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골목 역시 벽에 붙어 있는 계몽 포스터들과 선거 벽보들이 눈길을 끕니다. 6월 9일이 국왕 위생의 날이었네요. 이번에 마주한 곳은 한국의 독립을 도운 캐나다인들이란 주제로 특별 전시되고 있는 스코필드 기념관입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1919년 3.1 독립운동 장면을 사진에 담아 이를 해외에 알려 민족 대표 34인으로 불렸으며 화성 제암리 수촌리 마을에서 자행된 학살 현장을 직접 방문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일본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해외에 폭로했습니다. 일제의 불의에 맞서다 캐나다로 돌아간 스코필드 박사는 1958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 3.1 만세운동 정신을 강조하며 독재 정부를 비판하고 한국 사회의 부패와 부정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석호필이라는 한국식 이름도 지었는데 돌석은 자신의 철석 같은 굳은 의지를, 호랑이호는 자기가 호랑이같이 무서운 사람임을, 도울필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도沼은 박물관 마을은 소박하면서 건물마다 전시공간과 체험공간으로 꾸며져 있어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번에는 3대 가옥으로 들어가 봅니다. 3대 가옥은 일제 식민기와 전쟁 이후 시대의 한옥의 발전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학구열 넘치는 과외와 하숙방이 밀집되어 있던 그 시절, 1960에서 80년대 과외, 하숙방의 모습을 재현한 모습입니다.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듯 매우 사실감 있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 3대 가옥에서는 어린이날의 창시자이자 어린이 인권에 힘쓴 민족운동가, 그리고 아동문학가인 방정환의 삶을 재조명한 전시와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1923년) 방정환 선생은 본격적인 어린이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동 잡지 어린이를 창간하고
어린이 문제 연구단체인 색동회를 창립하는 등의 활동에 이어 5월에는 전국 단위의 어린이날을 개최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성숙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가 방정환 선생을 통해 어린 사람이라는 존중의 뜻이 담긴 어린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인권에 힘썼던 방정환 선생은 1931년 7월 23일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라는 유언을 남기고 33세의 짧은 생을 살고 떠났습니다. 어린 사람이라는 존중의 의미로 어린이라는 용어를 널리 보급하는 데 이바지한 방정환의 삶과 그 정신을 알게 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돈의문 박물관 마을을 만들려고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예전부터 실제 사람이 살던 건물들을 개조하고 관리해서 다양한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한 장소입니다. 역사관으로 재탄생된 이곳 역시 과거 엄청 유명했던 레스토랑인 아지오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전시관으로 만든 곳입니다. 아지오 1층은 돈의문 일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한양의 서쪽 문이었던 돈의문을 중심으로 해서 안으로는 경희궁을, 밖으로는 도성 밖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 감영도입니다. 돈의문 밖 경기 감영과 그 주변의 경관과 지형, 시설물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록화입니다. 돈의문이 건립되어서부터 역사 속에서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겪어왔는지 연표 형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돈의문은 도성의 사대문으로 철저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밤 10시경 인정 때 종로의 종이 28번 울리면 문을 닫았고 반대로 새벽 4시경 파루 때에는 종이 33번 울리면 문이 열리면서 한양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정이 되기 전에 성문을 닫거나 파루가 되기 전에 성문을 열 때는 부험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부험은 성문을 드나들 때 쓰던 출입 허가증표입니다. 개항 이후의 돈의문 일대의 가장 큰 변화는 1899년 돈의문에서 청량리까지 개통된 전차입니다. 지금은 사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사라지고 없는 돈의문과 그 아래를 통과하는 전차의 모습을 재현한 공간입니다. 아지오 2층은 2003년 교남동 일대가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고 2013년 본격적인 이주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서 현장을 기록하는 작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작업으로 도면을 그리는 작업을 프로젝터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이 철거 중이어서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평면 위주로 도면을 그렸다고 합니다. 현장 기록들과 사진들은 모두 소중히 보관되고 있습니다. 현장 기록 작업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모형의 모습입니다. 골목골목 길들이 재현되고 있고 곳곳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과
나무들도 보입니다. 모두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든 모형이라고 합니다. 수년간 진행한 답사와 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살던 한창 때 동네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교남동의 골목과 집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추억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역사관의 아지오 전시실은 도沼은 일대의 역사와 문화,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저장하고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또 다른 역사관인 한정으로 이어지는 길은 건물을 연결한 다리를 통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 역시 한정식 식당으로 사용되던 곳을 리모델링한 전시관입니다. 아기자기한 생활 유물들을 통해 재미와 향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인 한정 전시관에서는 도沼은 박물관 마을 근처의 식당에 대한 역사, 그리고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들의 인터뷰까지 볼 수 있어 더욱더 생생한 전달감을 안겨줍니다. 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공간입니다. 서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이야기로만 전해지는 서대문 도沼문. 도沼문이 자리하고 있던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서울형 도시 재생 방식을 선택하여 마을 전체가 박물관으로 재탄생한 도沼은 박물관 마을. 도심 속에서 옛 골목의 정치와 6080 세대의 추억이 살아있는 아날로그 감성 공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